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사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측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일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1월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기소할 때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계엄 언급한 거를 들어서 시점을 이제 공소 사실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2023년 왜 2023년 10월이냐 했을 때는 군 인사가 이때 있었던 군 인사가 비상계엄을 위한 포석이다. 계엄의 진용을 갖춘 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비상대권은 이제 언급한 걸로 뭐 따지면은 이제 정권 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를 그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인용도 해가지고 정권 초기 2022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갔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 한동숙 감찰부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검찰총장 때 부장들 모아놓고 술 먹는데 거기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때 징계 사유로 올렸는데 그거는 징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왜냐하면 그냥 뭐 약간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 정도로 이거 가지고 이제 징계할까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비상대권. 쿠데타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류의 사람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된 거는 2023년 10월에 군 인사들 이제 주요 포스트에 이 사람들을 다 앉히고 그리고 원래 삼성 장군들이 원래 인사가 났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났어요. 이때 앉힌 다음에는 또 인사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1년 정도 하고 2년 정도 하고 인사가 나야 되는데 2023년에 10월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인사가 안 나가지고 이례적이다. 그 2024년에는 네. 인사가 다 안 난 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는 2023년 10월이 맞고 2차는 2024년 8월 이때가 김효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 그때 김병주 의원하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얘기도 했는데 그때를 정확하게 딱 시발점으로 그러니까 시발점이라기보다는 신호탄으로 보더라고요. 신호탄. 그러니까 신호탄으로 이제 곧 그래서 얼마 뒤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계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사실 그 얘기를 최초로 했거든요. 김민석 최고보다 최초로 했는데 제가 왜 잘 아냐면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김병주 의원이 그 얘기를 8월 15일인데 처음 했어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김병주 의원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심상치 않다. 군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거는 좀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때 처음 얘기만 나왔을 때만 해도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을 음모론자라고 때만 해도 난리 났죠. 망상이다, 음모론이다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은 요 2023년 특검이 보기에는 2023년 10월이 포석을 일단 깔아놓은 거고 신호탄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 바뀐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맥락을. 어떻게 보세요? 그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던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민주당이 그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김민석 최고가 했을 때 우리 당의 모든 반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무슨 계엄이냐 그런 음모론에 경도돼 갖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정치적 공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불법 계엄이 단행되면 저부터 광화문 가서 계엄 해제하라라는 시위에 합류하겠다라고 그 민주당 그 패널들을 강하게 다그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가 정말 우리가 정치 공세로 치부하지 않고 정말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라고 한번 당에서 제동을 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다 이거 속담이니까 써도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실 군부 독재를 일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계엄도 경험했었던 분이고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뭐 재판을 받기 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두고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아쉽고 불행한 일입니다. 일부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김용현 전 장관으로 바뀐 배경도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2024년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교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원식 국방장관 가지고는 비상계엄 못 하겠구나 싶으니까 교체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신원식 의원 이분이 이제 붕짜자 붕짜로 좀 유명하시긴 하지만은 사실은 원래 유승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있었고 유승민 쪽 대선 때 유승민 쪽에서 안보 참모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센 얘기를 하지만은 완전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말을 잘 듣는 본인하고 뜻이 맞는 이제 김용현으로 이제 바꾼 거고. 이제 이게 비상계엄이 왜 이제 12월이 됐느냐 이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썰들과 있는데 제가 조금 들은 것과 좀 합리적으로 하자면은 원래 이제 11월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때 11월에 이미 명태균 게이트가 이미 터지면서 그때 검찰의 보고서가 11월 초에 이미 작성이 돼서 그게 용산에 이제 보고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았고 가장 이게 12월 3일로 급박하게 결정된 게 한 축은 김용현 탄핵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도 군사 보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냐면은 이거 군사 파병은 단 한 명이라도 보내면은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해서 탄핵을 국방부 장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탄핵이 되면은 5개월 정도는 이제 복귀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헌재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이 만약에 못 믿는 거야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 보내겠다고 했지만은 갑자기 이거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어그러진다라고 해서 12월 초로 빨리 이제 잡은 거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이제 특검 친한계에서 당시에 얘기를 했던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 시판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면은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다. 뭐 이런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해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특검도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고 취임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공백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검이 11분간의 그 발표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권력의 유지 독점 이것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권력의 유지 독점을 위해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봐요.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키우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에 그거 말이 많네. 내가 김영사 해주라 그랬는데 이게 전 국민이 한 수백 번은 들었을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냥 음성이 직접 국민들에게 준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얘기가 나왔을까 싶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느냐, 민주당에서 뭐 알았을 거다라고 막 정치 공세했는데 여하튼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발언은 정말 내밀한 관계에서 이뤘었던 발언일 텐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측근들에게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 적어도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할 정도인가? 그 호칭 같은 경우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좀 더 직감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을 하자면 이제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굉장히 심하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도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라는 부분에서 우리 여사님이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원래 국정 운영하느라고 항상 바쁘셨던 분이니까 뭐 본인이 잡혀가면 내가 구속되면은 누가 국정은 하냐 이런 말도 평소에 하셨던 분이니까 뭐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 이거 통신 내역도 다 조사를 했는데 계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없었다라는 거고, 노상원하고 혹시 따로 만난 거 무속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계엄과 관련해서 만난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특검이 조사한 바로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믿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워낙 이게 뭐냐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명백해 보이니까. 다만 윤석열의 저는 이제 상남자 컴플렉스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보통 꼼짝을 못하고 그 부부 싸움을 한 내용들을 이제 전원으로 들어보면은 보통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뛰어내리겠다, 뭐 김건희는 그런 얘기도 이제 했다라는 설이 거. 돌았죠. 예, 2층에서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했다라는 거고, 수사받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약간의 그 상남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 여자는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김건희한테 모르게 깜짝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던 김건희가 이제 뒤늦게 알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 모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동기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나한테 반대하는 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싹 다 이제 반대 세력으로 봤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권력의 독점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왜 그런 마음대로 하고 싶었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 유지의 배경에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본인과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그거는 아까 배경들을 다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정치 상황이 돌아갔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뭐 독재를 하려고 원래 머릿속부터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를 검사 때부터 했던 사람이,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게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말리지 못하고 뭐 다 잘려나간 것도 있지만, 직원하면은 다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런 것들을 조금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냥 사법 리스크 해소하고 독재해서 계엄 성공했으면은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윤석열이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우리가 봤을 수 있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뭐 통일 대통령 얘기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을 또 우리가 추앙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뭐 저는 김건희 대통령설까지는 뭐 그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계획안이 나온 걸 보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뭐 헌법을 고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시키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세컨 소스를 해보면 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거냐. 자, 계엄을 해갖고 한 1개월 정도는 한번 유진한다 칩시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그게 2개월, 3개월 또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의 유지 이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현실 파악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를 그렇게 낮게 평가한 건가? 정말 군인들이 길거리 지키고 대학교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은 80년대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단한 오판이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에 정말 공감해요. 우리가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현실 정치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그 국민의힘 당시 그 경선 이런 과정에서도 당시 유승민 경쟁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사실 상당 부분 현실화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검증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현대 정치사에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반성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샤시모도님과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신정자님이 12월 3일에 하려던 건 아닌 거 아닌가. 김건희 씨가 그 다 망쳤다. 네가 다 망쳤다라는 부분의 해석을 하려고는 했는데 그날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한 게 많았는데 부분에서.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왜 엉성하게 해서 실패했냐 부분에 화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풀이를 해 주셨는데 그 커피타임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왜 12월 3일이냐 했을 때 무속설도 많이 돌았거든요. 사실 무속개입설 많이 돌았는데 특검에서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에서 무속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12월 3일이었냐 이 부분에서 왜 네가 다 망친 거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튀기모님들의 해석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정치평론하면서 각종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만은 나온 결과는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은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연락한 거 없고 조심스럽게 뭐 다른 루트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접촉하는 적도 없고 노상원이나 비상계엄 논의한 사람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으면은 인지는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 당일날은 알았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이거가 좀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질책했을 가능성. 근데 12월 3일이 왜 대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나는 김용현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압박. 그러면 5개월이 진행되면 이게 어디선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 하나. 그리고 12월 4일 날에 이창수 최재감사원장 이거 이제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김건희 특검 통과. 이게 있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급박하게 평일에 됐는데 뭐 그게 하늘이 여러모로 도왔죠. 그러니까 저는 또 무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날 헬기가 진입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정확하게 목적을 얘기를 해야지만 헬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야 이거 급한 일이야라고 하는데 안 된다. 그냥 FM대로 일한 거예요. 근데 헬기가 굉장히 빨리 떠가지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거기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먼저 장악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특전사령관이나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먼저 가가지고 봉쇄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기들도 가보니까 다 와 있어가지고 너무 당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여러모로 하늘이 도운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헬기가 미리 떠서 군인들이 일찍 도착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엄 해제 투표를 막진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엄을 막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과연 뭐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 군인이거나 제가 정말 아들이 군인 벌 네.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 군인들이 거기서 상부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거 아예 불가능한 망상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하고 그 12월 3일이 왜 뭐 관련이 있느냐 뭐 취임 1000일과 맞닿아 있다 뭐 여러 무속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인터넷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12월 3일이 손 없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속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사고를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 계엄을 했었을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 하려면 뭐 금요일에 했었어야 된다. 뭐 저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에 가 있는 지역에 가는. 아니 뭐 그것도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 국민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래도 그때 헬기가 먼저 앉았으면 적어도 굉장한 유혈 사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는데 내란 특검팀이 이제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 담당자 모두 조사했지만 이제 계엄 상황 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혐의 받는 나경원 의원 등은 혐의 없음 처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고 뭐 대법원도 이제 관련자 회의를 소집을 했는지 어떤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계엄사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건 거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중립적인 위치를 좀 하고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근데 좀 더 대법원한테 아쉬운 거는 좀 더 이거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권위 있는 사법부잖아요. 특히 이제 그냥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거를 좀 초반에 훨씬 더 명징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나경원 의원 등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재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 거는 저는 뭐 원칙적으로 맞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저는 이거는 추경호 의원 재판해보고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뭐 드러나거나 그럴 수 있으면은 그거는 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특검은 사실 정치기관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음을 없음을 기소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이든 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든 이분이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은 차치하고 법적으로는 그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본회의장에 못 가도록 뭐 감금하거나 묶어놓거나 이랬다면은 다른 얘기겠지만 당시에 갇히는 자리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조차도 가서 본회의에 가서 투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별 의원들의 의지를 꺾을 만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표결 방해를 했다.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도 뭐 기다려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뭐 법적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